수많은 고수들이 눌림목을 좋아합니다. 주식이 처음 급하게 올라갈 때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함정인지 아니면 끝까지 상승하기 위한 초기 상승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눌림목 매매를 선택하고 있으며 눌림목으로 인해서 단단한 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잘못된다 하더라도 손절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며 조금 더 정확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도 눌림목 매매 정말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추세가 유지되는 강한 종목들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매매는 눌림목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시를 들자면 어떤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을 때 그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한다고 무조건 시초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던지 일단 출발한 다음에 매도가 나오는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상승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언젠가는 꺾일 것이며 그 꺾이는 타이밍 또는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꺾이는 타이밍, 그 꺾이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적당한 눌림목은 시초가 대비 1%에서 3% 정도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초가 대비 5% 빠진다, 7% 빠진다, 이거는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져서 내가 고점에 잘못 잡을 경우에 이런 변동성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너무 심하다, 하락폭이 너무 심하다, 그렇다 싶으면은 저는 이 종목은 포기해버립니다. 적당히 눌려야 이게 시초가를 회복해 줬을 때 그때도 먹을 자리가 생기지. 5%까지 빠졌다가 수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 5% 벌어진 구간에서 여러 매수세가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초가 회복해 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생기지 않거나 그대로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눌림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눌렸다 싶으면 호가창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호가창에는 허매수가 아닌, 허매수란 좀 말도 안 되게 오버스럽게 쌓여있는 물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보지 못할 그런 매수세가 쌓여 있다면 분명히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허매수는 무조건 거르고 좀 자연스럽게 물량이 적당히 쌓여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호가창을 경험해 보시면서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분류하는 방법은 어떤 화면을 이용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 이런 건 저와 맞지 않으며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정치 테마주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현이나 덕성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랑 맞지 않다고 이 종목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종목이 있을 것이며 자신과 친한 종목과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친할수록 좋으며 친하지 않고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할 때마다 손실 보는 것 같다, 뭔가 자신이 없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정치 테마주 몇 개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1% 정도 올랐지만 그전 추세를 봤을 때 그전 차트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분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차트가 이런 모양이다, 이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나왔다, 저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 일단 매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를 깨버릴 수도 있는데 깨버렸다가 다시 회복해준다, 또는 깨지 않고서 강하게 지시를 해준다. 그렇다 싶을 때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종목을 분류할 때는 일봉이 예쁜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최근 일봉이 어떤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니뮤직 저도 당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지 않고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으면
당연히 분류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을 돌파해서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가에 마감했으면 분류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분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지금 특이사항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신규주에서 기관의 수급이 가끔 들어오긴 하지만 일단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 그리고 고점을 뚫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 보시다시피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5만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거래가 돼야 되며, 여기서 5만원 구간 지켜주냐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캔들이 나오는지, 물론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장중에 수급을 꾸준하게 체크해 줘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온다면 양봉이 나와서 신고가를 유지해서 끝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수급이 딸리고 5만원을 도저히 못 지켜준다 싶으면은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준가가 5만원이며 최근 고점을 보더라도 5만원까지 올라왔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5만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많은 종목들이 요즘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활발했는데 요새는 마이너스가 더 많이 찍힐 만큼 시간의 거래에서 재미 보는 게,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오버나잇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건질 만한 게 없으며 기간 수급을 체크해 본다면 최근에 파라다이스, 테스도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변동성이 잘 나오지 않는 종목이라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건 거래량이 작정하고 붙지 않는다면 주가가 움직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오전장 봤다가 오전장에 평소에 나오는 거래량을 순식간에 돌파해 버린다. 그러면 그때 평소와 다른 변동성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움직이지도 않던 게 오전에 갑자기 5% 오르면서 10시도 안 됐는데 80만 주가 나온다. 70만 주가 나온다. 그렇다 싶으면 그날은 평소와 다른 변동성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평소와 다를 때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 다 뚫어서 수급이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기간의 수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은 일단 분류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도 주가가 예쁜 캔들을 유지해줬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류를 해줍니다. 대신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제외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지웍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 이것도 수급이 좀 들어와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수직으로 올라 버린다면 그냥 구경만 하겠지만 여기서 하루 이틀 괜찮은 캔들, 좀 쉬어가는 캔들이 나오면서 이 올라왔던 자리를 유지해주고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적당한 눌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덱스터도 지금 중요한 자리가 그 전에 높았던 고점 7,450원, 승리호가 나온 다음에 선반영이 되었던 가격입니다. 선반영이 된 가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최근에 기아차 입 아프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공략을 했습니다. 선반영이 되었던 가격이 1월 20일 96,000원. 결국에 96,000원 뚫어주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장중에 14%까지 오를 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저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에 떴던 포스코도 마찬가지. 포스코는 일단 다른 종목들과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며 선반영된 가격 보시면 시초가가 31만 8천원입니다. 이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어차피 잠깐 빠진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서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복해 주는 그림이 보인다면 이거는 선반영된 가격 뚫어서 기아차나 아까 덱스터처럼 추가 시세가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거를 회복해 주는 모양을 보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코스피로 넘어와서 최근 제2 콘텐트리 수급 좋은 종목들은 많지만 기간이 너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좀 확실하게 분류할 만한 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으며 OCI도 최근에 고점 최근 고점이 12만 7,500원 현재 7,5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지났을 때 종가가 7,500원 위에서 마감한다. 괜찮은 캔들로 유지해준다면 더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캔들이 괜찮게 뜨는 것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급까지 괜찮아서 차트를 보고 분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높았던 자리가 13만원 그리고 12만 7,500원 이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 가격을 기준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특이 수급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수급이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장중 추정치에서 좀 많이 잡히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저도 VI가 걸렸던 가격을 회복해 주는 것을 보고서 들어갔지만 원래는 이게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도중에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47,000원 정도였던 가격이 5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20%나 올랐다는 것인데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쇼박스도 그렇고 아무 힘도 쓰지 못했는데 이런 수급이 잠깐 들어오면서 장중에 25%까지 상승했습니다. 바닥에서 25%까지. 그래서 수급을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도 체크를 해줘야 되며 많이 올랐거나 정시 테마주다. 그러면은 저는 분류를 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눌림목으로 인해서 빠르게 단타를 치겠지만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도 차트가 예쁜지 체크를 해준다면은 분명히 종목이 이것도 꾸준하게 봤을 때 뭔가 예쁜 종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그런 예쁜 종목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아서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8% 근데 종가가 1% 줄 때 못 먹으면 완전히 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대형주가 아닌 이상 언제라도 저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방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분류하면서 그 다음날에 눌림목, 빠지지 않는 자리,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목을 고른다 하더라도 눌림목을 잘 볼 줄 안다면 주가가 진짜 강력한지 더 오를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자리를 보는 방법을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